안녕하세요. 회계의 난이도를 아주 쉬움으로 바꿔줄 방구석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회계의 생 기초인 복식부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부기란 표현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이게 다 일본어에서 유래하는 거라 사실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일본어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거래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용돈기 입장이나 가계부 쓸 때도 일종의 부기한다고 볼 수 있죠. 다만 거래의 한 방향으로만 기록하기 때문에 단식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거래의 양방향 기록하면 복식부기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거래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두 명 이상이 모여야 거래가 가능하다. 내가 받은 게 있으면 준 게 있고, 준 게 있으면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야 거래죠. 이것을 양방향에서 측정한 것이 바로 복식부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노트북을 100만 원에 샀으면, 뭐, 당연히 100만 원 현금이 지출되었겠죠? 이것을 두 개의 사실로 간단하게 나눠볼 수 있어요. 내가 노트북을 샀다. 현금이 100만 원이 지출되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회계라는 언어는 이것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기로 했어요. 이건 룰이에요. 차변에는 노트북 1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100만 원. 이것이 복식북이에요. 어쨌건 뭐 차변이 뭔지 대변이 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의 사실관계를 한 줄로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이게 분계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는 저널 엔트리. 저희는 뭐 보통 분계, 회계 처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하는 것이 복식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식북이도 한번 봐야겠죠? 제가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수원 사업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이 가수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좀 더 가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트북도 2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했고요. 대출도 1천만 원을 차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재배를 위해서 뭐 물을 줘야 되니까요. 수도세 300만 원이 연간 지출됐고, 또 비료도 줘야 되니까요. 1천만 원 비료 사는데 썼어요. 그리고 사과 1,000박스를 3천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1년에. 그럼 단식 부기는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우리가 5천만 원으로 시작할 때, 뭐 수입과 지출이 없겠죠. 어차피 내 거니까. 뭐, 전 잔액이 있었어요. 노트북 200만 원을 구매했어요. 200만 원. 현금이 지출됐겠죠. 4,800. 대출 1천만 원 차입했으니 1천만 원 수입으로 잡히고, 300만 원과 1천만 원은 이렇게 지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과 1,000박스를 3천만 원 판매한 거는 수입으로 잡힐 거고요. 이게 이제 단식부기로 하게 되니까 이 현금의 지출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재 현금 자산은 우리는 7,500만 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7,500만 원 다인가요? 우리 자산은? 그렇지 않죠. 저희 자산은 노트북 산 것도 있고 뭐 뭐 비료도 샀고 뭐 이것저것 자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표시가 되지 않죠. 우리는 오롯이 현금 7,500만 원만 알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럼 복식부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단은 복식부기를 하시려면요. 차변과 대변을 아셔야 돼요. 그냥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용어일 뿐이고 그냥 룰일 뿐이에요. 차변과 대변이라는 것도 일본어에서 왔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왼쪽에 기재하는 것은 자산이 증가였거나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 기재를 해요.
또 오른쪽에는 부채를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증가했을 때를 기재를 합니다. 사실 자산과 비용이 같은 사이드인 게 어색하실 거고 부채와 수익이 같은 사이드인 게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현금이 유출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쓰거나 가치 없는 것에 돈을 쓰거나 가치가 있다면 자산, 가치가 없다면 비용. 심플하죠. 그렇죠. 근데 둘 다 공통적인 건 뭐예요? 현금 유출됐다는 거예요. 현금은 유출된 거는 오른쪽에 나오고 왼쪽에는 우리가 자산을 쓸 건지 비용으로 쓸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까처럼 노트북을 구매했다고 하면 노트북을 오른쪽에 쓰고 노트북을 오른쪽에 쓰고 그리고 현금 100만 원이 동시 유출됐다는 것을 차변에 쓰는 거예요. 대변에 쓰는 거예요. 여기 여기 차변, 대변 이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거래의 이중성을 다 표시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장점이죠. 좀 더 나아가서요. 그럼 자산이냐 비용이냐를 어떻게 결정하냐? 사실 되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건물, 땅 이런 거 사면 당연히 가치가 있으니 그 자산으로 잡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수도세, 전기세 뭐 이렇게 조실된 거는 자산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 실체가 없기도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미래에 내 소득을 증가시켜 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비용일 거예요. 그렇죠? 가치가 있다 함은 미래에 내 부를 증가시켜 줄 용도로 쓸 수 있냐? 그게 기준입니다. 지금 내가 돈을 쓰는 게 내 미래의 부를 증가시켜 주는 것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비용일 뿐입니다. 자산이 될 수 없어요. 현금이 유입될 때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현금 받는 대신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상대에게 내어줘야 할 의무가 있거나 딱히 그럴 필요가 없는 둘 중 하나겠죠. 미래에 가치 있는 것을 상대에게 내어줘야 한다면 그건 수익이 될 수 없어요. 돈은 받았지만. 왜냐하면 해줄 게 있으니까. 그건 부채입니다. 만약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내가 해줄 게 없고 이 돈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수익 혹은 자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아까 그 예제로 돌아가서 똑같은 예제로 우리 복식부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복식부기를 아는 동시에 재무제표의 순환 과정과 그 이어지는 과정인데요. 똑같이 가상 사업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가상 사업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자본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고, 현금은 200만 원으로 노트북도 구매하기로 했고, 대출 1천만 원, 뭐 비료, 수도세 1,300, 3천만 원에 판매하는 것까지 제가 복식부기를 해볼게요. 저희는 처음에 현금 나간 것만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자본은 이 복식부기를 하는 주체는 하나의 법인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개인 사업체도 이렇게 복식부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과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체에 돈을 넣는 거는 그래서 자본금이라는 계정을 쓰고 뭐 출자 좌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돈 받았을 때 현금 5천, 자본금 5천, 내 돈을 넣었다는 소리죠. 내 사업체 기준으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았고 어, 그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현금을 받았는데 우리가 뭔가 해줄 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돈 받았고 이제 뭐 해줄 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자본금 5천원입니다. 네. 그리고 노트북 200만 원 돈을 구입했었죠. 노트북 200만 원 자산으로 잡고 우리가 뭔가 돈 나갔을 때 이 노트북이 어떤 미래에 우리 소득을 불려줄 거냐.
과수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용된다고 했으니까 과수원에서 벌어다 줄 미래 소득과 이 노트북은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자산으로 잡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 1,000만 원 차입 했을 때 또 돈이 들어오죠. 이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수익일 수 있나요? 우리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입금을 부채로 날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300만 원 소득세로 지출했어요. 이 소득세가 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래에 내 소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줄 수 없다면 이 수도세는 비용으로 떨궈질 겁니다. 다만 이 과수원으로 우리가 뭔가 사과가 재고 자산으로 잡힌다고 쳤을 때 그 재고 자산으로 어 재고 자산이 제대로 완성품이 출하될 때까지 구성하는 어떤 간접비의 역할로서 수도세는 자산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하지도 않겠어요. 그리고 1,000만 원에 대한 비료 값은 이것도 미래의 내 소득을 구성할 건 아니니까요. 네, 비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매출이 나왔네요. 연말에 사과 1,000박스를 수확해서 3천만 원을 판매했어요. 그럼 매출 현금 3천만 원. 더 이상 내가 해줄 건 없잖아요. 판매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어, 매출로 수익을 내시겠습니다. 이렇게 어, 굳이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것을 왜 하느냐면 그 파워풀함은 이걸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분개를 하고 나면요. 회계는 항상 마감을 하게 돼요. 먼저 계정별 보조 원장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현금 기준으로는 이 상대 계정이 현금이었던 모든 계정을 가져와서 현금의 증감을 여기서 기록을 해줍니다. 총 7,500만 원의 잔액이 남게 된대요. 노트북도 이번에 현금 주고 샀으니까 차변에 200만 원이 기록됐죠. 내 재산 목록에 노트북 200만 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내 부채 목록에 차입금이 1,000만 원 생긴 거고요.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있는 거. 우리는 5천만 원 먹고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올해 이 현금으로 우리가 마수원을 운영한 결과 수도세와 비료값이 300만 원, 1,000만 원씩 쌓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확을 했었죠. 그래서 마수원으로 사과를 판 게 매출 3천만 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들을 각각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구성하게 될 텐데요. 우리는 우선 현금 500만 원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기말 재무상태표에 당연히 현금 7,500만 원이 꽂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노트북은 여기다 우리가 현금 주고 노트북 샀더니 당연히 우리 재산 목록에 떠야겠죠. 자산 목록. 그리고 우리는 돈을 또 타입을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은 애초에 우리는 5천만 원을 우리 돈 받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5천만 원. 2,700은 뭘까요? 이거 빼면 전 대체가 안 맞을 텐데 2,700은 여기서 설명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올해 기업을 운영해서 매출이 3천만 원 발생했고 각각의 비용들이 1,300만 원 발생했기 때문에 순이익으로 1,700만 원 발생했죠. 올해 우리가 이 자산들을 굴려서 이 정도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순 매팅에서 이게 그대로 이렇게 이익잉여금으로 네, 가게 됩니다. 여기선 분기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결산 조정 분기를 넣어줘야 돼요. 가업손이 1,700만 원. 1,700만 원. 어디로 간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죠. 이렇게 돼서 1,700만 원이 이익용으로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한눈에 들어오죠.
나의 재산 목록에는 현금과 노트북이 있고, 올해 작년에 번 거는 1,700 벌었어. 차입금이 1,0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내가 30만 원 벌었는데, 비용으로 1,300 나와서 수익 1,700이었어. 그래서 현재 이익여금을 1,700으로 땄어. 네, 어때요? 혹시 보기가 훨씬 더 복잡하지만, 더 다양하고 완전한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개인 사업체는 복잡할 게 없어서 사실 현금주의 뭐 단식부기로도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사업이 좀 더 고도화되고 법인화될수록 복식부기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니까요. 복식부기 세계로 오시면 좀 더 다양한 재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이런 재무 정보를 이용해서 뭐 사업을 전망할 수도 있고 세금 신고하는 분들한테는 세금 계산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회계적으로는 은행이나 이런 재무 정보를 필요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훨씬 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위가 훨씬 더 활용 가치가 높다. 다만 좀 어렵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라면 좀 더 쉽게 부위 혹은 회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